육소봉전기, 고룡원저, 제41장. 40일. 가락산과 탄지신통. 욕을 한다는 것은 권할 만한 일은 못 된다. 그러나 영원히 그 존재의 가치는 있다. 누구든지 자신이 증오하는 사람을 한바탕 욕하고 나면 후련한 느낌이 들 것이다. 마치 오래된 변비를 시원하게 쏟아낸 것처럼. 그런데 육소봉은 그런 통쾌한 기분을 오래 즐기지 못했다. 여관에서 나와 먼지가 뽀얗게 쌓인 큰 길을 따라 반리쯤 걷고 있을 때였다. 그는 갑자기 마음에 걸리는 일이 두 가지 생각이 났다. 그대로에는 세안사무와 자신을 제외하고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이젠 자기를 미행하는 사람조차 없었다. 이것이 그를 불쾌하게 했고 또 한 가지는 주머니에 평상시 요릿집 점원에게 주는 수고비 정도의 푼돈밖에는 없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언제나 떠들썩한 것을 좋아했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늘 그의 주위에 있었고 설령 그들 중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가 견딜 수 없는 것은 외로움이었다. 만약 이 세상에서 그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외로움일 것이다. 가난도 외로움의 근원이 된다. 외로움은 가난에서 비롯되는지도 모른다. 돈이 있을 때는 외로움을 달래기가 쉬웠다. 하지만 주머니가 텅텅 비면 외로움이 그림자처럼 바싹 따라붙는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육소봉은 한숨을 내쉬었다. 얼굴을 핥히고 지나가는 바람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다. 점심시간이 되자 육소봉은 단지 배추국에 만두 2개를 먹었을 뿐인데 새 늙은이는 양고기 4근과 5-6가지의 요리 그리고 술도 몇 병 비웠다. 육소봉은 새 늙은이에게 소리치고 싶었다. 늙은 영감택이들아. 잘 먹고 잘 살아라. 점심을 초라하게 때웠으니 점원에게 수고비를 주지 않아도 되었다. 그러나 늘 수고비를 주던 버릇이 있는 육소봉인지라. 아무리 주머니가 달랑거리더라도 그 버릇을 고칠 수 없었다. 그렇게 식대를 치르고 나자 그는 더욱 가난해졌다. 납합소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다. 남의 것을 훔치거나 뺏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사기를 7인도 못 되었다. 그렇다고 굶을 수도 없었다. 만약 다른 사람이라면 더 이상 새 늙은이를 동행하고 길을 가지 않을 것이다. 다행히도 육소봉은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니었다. 육소봉은 육소봉이었던 것이다. 어떤 어려움에 봉착하더라도 그는 여유를 가졌다. 황혼이 내리자 바람은 더욱 세차졌다. 육소봉은 뒷짐을 진 채 유유히 걸어갔다. 마치 근사한 만찬을 마친 후 바람 쐬러 나온 사람처럼 여유 있어 보였다. 물론 점심때 먹은 만두는 이미 소화가 되어 배가 고팠다. 그는 속으론 웃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가 아무리 늦게 걷는다 하더라도 세안사무는 군소리 없이 얌전히 따라와야 하기 때문이다. 육소봉이 머리를 잘 굴리고 행동이 민첩하다는 것은 모두들 잘 안다. 약간만 방심해도 그는 깜쪽같이 사라질 것이다. 그가 저녁을 먹기 위해 멈춰서지 않는 한 세안사무도 감히 걸음을 멈출 수 없었다. 어쨌든 이 황혼길에서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끼니를 굶은 채 길을 간다는 것은 결코 기분 좋은 일이 못 되었다. 세안사무는 평생 이런 고생을 한 적이 없었다. 고송 선생이 드디어 견디지 못하겠다는 듯 장포자락을 떨치며 잽싸게 육소봉 앞에 나섰다. 육소봉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왜 길을 막는 거요? 내 걸음이 빠르다고 생각하오? 고송은 얼굴을 잔뜩 찡그리고 있었다. 한마디만 묻고 싶네. 육소봉은 평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더구나 허기진 뱃속에는 우라만 잔뜩 끓고 있었다. 무슨 말이죠? 고송은 잠옷 음성을 부드럽게 했다.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알고 있나? 육소봉은 담담하게 말했다. 아마 저녁 때가 된 것 같군요. 고송 선생은 음성을 약간 높였다. 정녕 그것을 알고 있다면 왜 밥 먹을 곳을 찾지 않고 이렇게 하염없이 걷고만 있소? 육소봉의 대답은 퉁명스러웠다. 생각이 없소.
고송 선생은 단호하게 말했다. 생각이 없어도 먹어야 하네. 육소봉은 인상을 찌푸렸다. 강간과 강탈은 들어봤지만 억지로 밥을 먹였다는 이야기는 듣질 못했소. 지금 들었지 않는가. 밥을 먹지 않는 것은 내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이니 상관하지 마시오. 사람이라면 누구나 밥을 먹어야 하는데 자네는 사람이 아니란 말인가? 맞는 말이오. 사람이라면 누구나 먹어야 살지요. 하지만 먹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지 않소? 어떤 경우인가? 육소봉이 퉁명스럽게 말했다. 밥 먹을 돈이 없는 사람. 고송은 그제서야 육소봉을 이해했다. 갑자기 그의 눈에 장난기가 어렸다. 그랬었군. 그렇다면 누가 한턱 낸다면 걸음을 멈추겠나? 육소봉은 시큰둥했다. 상황 봐서요. 고송이 물었다. 무슨 상황을? 육소봉은 여유만만했다. 상대방이 정말 성심성의껏 식사 대접을 하려는 것인지 봐서요. 고송이 빙그레 웃으며 그의 말을 받았다. 내가 성의껏 자네를 모시겠네. 육소봉도 웃었다. 정말 진심으로 모시겠다는데 내가 거절한다면 그것도 예의가 아니겠죠. 고송은 그를 쳐다보며 여전히 미소를 지은 채 말했다. 돈도 없는 주제에 사달라고 간청하기는커녕 오히려 상대방이 사주겠다고 간청하게 만들다니. 육소봉은 태연하게 말했다. 나는 곧 당신이 밥을 먹자고 청하리라 예측하고 있었소. 내 예측은 빗나간 적이 없다니깐. 고송은 그를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거렸다. 강호의 소문이 사실이군. 육소봉과 어울리는 것은 역시 쉬운 일이 아니야. 좋은 차에 좋은 술 갖가지 요리가 그득한 훌륭한 저녁이었다. 고송이 물었다. 술을 할 줄 아나? 육소봉이 대답했다. 거절할 줄은 모르죠. 고송은 흥미진진해졌다. 많이 마시나? 육소봉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많이 마실 뿐만 아니라 빨리 마시죠. 그는 말을 마치고는 독한 술을 사발 가득 따르더니 한 모금 음미하고는 단숨에 마셔버렸다.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뱃속에 부어넣는 것 같았다. 세상에는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 적지 않겠지만 육소봉처럼 독주를 사발째 입속에 털어넣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고송은 그를 쳐다보며 눈가에 두 번째 웃음을 띄웠다. 그도 다투어 술을 단숨에 들이켰다. 그도 쏟아붓는 듯이 들이켰다. 육소봉은 속으로 갈채를 보냈다. 이 늙은이 제법이군. 고송은 거드름을 피우면서 말했다. 술은 빨리 마셔야 할 뿐 아니라 통음을 해야 하네. 육소봉이 물었다. 통음이라니요? 술을 빨리 마시는 것은 별로 대단한 일이 아닐세. 그럼 많이 마시는 것이 대단한 일인가요? 많이 마시는 것도 대단하진 않네. 빨리 많이 마시고도 취하지 않아야 대단한 거지. 고송은 마치 술에 대 갈아도 된 것처럼 여유만만했다. 냉혹하고 도도한 그의 성격이 술을 거론하자 뜻밖에도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것 같았다. 육소봉이 물었다. 그럼 당신은 주량이 어떻게 되시오? 모르겠네. 육소봉은 흥미를 느낀 듯 다그쳐 물었다. 그럼 여지껏 한 번도 취한 적이 없다는 말인가요? 고송은 부인하지 않고 육소봉에게 물었다. 자네는 얼마만큼 먹고 취해보았는가? 나는 단 한 잔만 마셔도 취기가 오죠. 그러나 100잔을 마셔도 역시 그 모양이요. 고송의 눈에 세 번째 미소가 띄워졌다. 그래서 자네도 취한 적이 없겠군. 육소봉도 부인하지 않았다. 그는 술 한 사발을 들이키고 안주를 맛있게 먹었다. 바둑에서 적수를 만난다는 것은 아주 즐거운 일이다. 술 마실 때 적수를 만나는 것도 더욱 술맛이 나게 만드는 법이다. 술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기분을 모르리라. 청죽과 한매는 아예 그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밤 공기는 차가웠다. 두 사람은 뒷짐을 진 채 밤하늘을 쳐다보았다. 청죽이 먼저 입을 열었다. 고송은 얼마 동안 취하지 않았지? 한매가 대답했다. 53일째가 되네. 청죽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오늘은 취하고 싶어 하는 눈치였네. 다시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한매도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다. 자네는 얼마 동안 취하지 않았지? 청죽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23년이나 되었군. 한매는 그를 쳐다보았다. 그때 우리 세 사람이 진탕 취하고 나서부터 정말 술을 한 방울도 안 마셨나? 청죽은 빙긋이 웃었다. 세 사람 중 한 사람이라도 맑은 정신을 가져야 세 사람의 건강을 지키지 않겠는가? 한매가 그의 말을 받았다. 두 사람이 맑은 정신을 유지한다면 더 오래 살겠지. 청죽은 미소 지은 채 말했다. 그래서 자네도 취한 적이 없지 않은가? 한매가 두 손을 펴보이며 말했다. 맞네, 20년이 넘도록 취해본 적이 없지. 청죽이 소리내어 웃었다. 장아이, 사실 자네 주량은 청죽이나 고송보다 세지. 한매도 빙긋이 웃었다. 주량이 센 거야 자네를 이길 만한 사람이 있겠나. 청죽이 말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네. 주량이 아무리 세도 술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영원히 취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걸세. 한매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이네. 술을 마신다면 언젠가는 취하게 되지. 술을 마신 이상 틀림없이 취한다. 이 말은 천고불변의 진리이다. 그래서 육소봉도 취했다. 방은 큰 편이었고 커다란 화로에는 불이 지펴져 있었다. 육소봉은 알몸인 채 호화로운 침상에 누워 있었다. 그는 발가벗고 자는 버릇이 있었다. 잘 때 옷을 입는다는 것은 마치 바지를 벗고 방귀를 뀌는 것처럼 번거롭게 느껴졌다. 어느 누구든 술에 취하면 잠이 깊이 들게 마련이다. 그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러나 남들과 다른 점은 비교적 빨리 일어난다는 것이다. 창밖은 아직 어둠이 깔려 있었다. 방 안도 어두웠다. 그는 깨어나 어둠 속에서 한동안 얼빠진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는 많은 일을 생각했다. 다른 사람에게 도저히 말할 수 없고 심지어 자신에게마저 숨기고 싶은 일들이었다. 육소봉은 의식적으로 생각을 피하고 싶었다. 그래서 고송과 술래기를 하다시피 해서 취했던 것이다. 그런데 눈을 뜨자 그런 생각들이 아직도 진드기처럼 뇌리에 붙어 있었다. 왜 잊어야 할 일은 한사코 잊혀지지 않는 것일까? 그리고 기억해야 할 일은 어쩌면 그리도 잘 잊어버리는 것일까? 육소봉은 나직이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다. 바로 이때 옆에서 또 하나의 한숨소리가 들려왔다. 육소봉은 깜짝 놀라 주위를 살폈다. 그러나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육소봉은 눈을 비비며 다시 주위를 살폈다. 몽롱한 그림자가 맞은편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 어렴풋이 보였다. 언제 들어왔으며 그곳에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육소봉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갈 길은 아직 멀고 험난하니 술에 취해 쉬엄쉬엄 가는 것이 좋겠지. 어렴풋한 그림자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더니 다시 또 말을 이었다. 먼 길을 가다 보면 재미있는 일도 많을 걸세. 육소봉은 웃었다. 다른 사람이라면 도저히 웃음이 나올 상황이 아니었지만 육소봉은 웃었다. 당신은 아주 낭만적인 사람 같군요. 천만의 말씀, 나는 단지 평상시에 느끼던 것을 말했을 뿐이네. 당신은 이 한밤중에 그 한마디를 하기 위해 여기까지 온 것이요? 아닐세. 꼭 하고 싶은 몇 마디가 있어서 왔지. 육소봉은 미간을 찌푸렸다. 이 한밤중에 내가 꼭 들어야 할 말이요? 내 생각에는 그래야 할 것 같은데. 그의 음성은 비록 부드럽고 느렸지만 일종의 비수처럼 예리한 면이 담겨져 있었다. 육소봉은 한숨을 내쉬며 슬그머니 침상에 누웠다. 꼭 들어야 될 말이라면 그리 듣기 좋은 말은 아닐 텐데. 굳이 앉아서 듣지 않아도 된다면 편히 누워서 듣겠소. 누워서 듣는다는 것은 손님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은데. 당신은 나의 손님인 것 같지 않소. 나는 당신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것이 없으니 언제 왔으며 무엇 때문이며 심지어 얼굴조차 모르니 날 보고 싶은가? 그건 별로 어렵지 않네. 그는 가볍게 기침을 했다. 그러자 뒷문이 열리며
불꽃이 번쩍였고 갑자기 등불이 밝혀졌다. 흑색 정장 차림에 검은 복면을 한 사람이 그곳에 서 있었다. 그는 깡마른 데다 온통 검은색이라 마치 꼬챙이처럼 보였다. 그의 손에는 청동으로 만든 등이 들려 있었고 등 뒤에는 시커먼 검이 걸려 있었는데 등과 검의 양식은 모두 고와하고 정교했다. 불쑥 나타난 이 흑의 복면이는 마치 오랫동안 지옥에 갇혀 있다가 인간 세상에 재앙을 안겨주기 위해 홀연히 나타난 유령 같았다. 그의 출현으로 인해 방 안은 갑자기 음산한 기운으로 가득 찼다. 의자에 단정히 앉아있는 사람도 등불에 의해 윤곽이 드러났다. 화롯불은 이미 꺼졌다. 음산한 불빛 아래 음산한 사람들 탓인지 방 안은 온통 음산한 기운으로 덮여 있었다. 앉아있는 사람의 차림새는 매우 화려했다. 표정도 고귀하고 우아해 보였다. 그의 형형하게 빛나는 눈동자는 언제든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위험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그에게서도 음산한 기운이 풍겨나왔다. 심지어 뒤에 서 있는 흑의 사나이보다 더욱 무섭게 느껴졌다. 육소봉은 주위를 파악한 후 그제서야 입가에 미소를 띄웠다. 과연 내가 생각한 대로군요. 내 생김새가 자네가 생각한 것과 같다는 건가? 그렇소. 귀하의 모습은 내가 상상한 것과 거의 흡사하오. 그럼 내가 누군지도 알고 있겠군? 육소봉은 서슴지 않고 말했다. 당신은 가락산이오. 상대방은 뜻밖인지 다소 놀라는 눈치였다. 자네는 날 본 적이 있나? 아니오. 흑의 사나이가 다그쳐 물었다. 그런데 어떻게 나를 알고 있지? 육소봉은 미소를 지으며 그의 의문을 풀어주었다. 가락산이 아니면 어느 누가 이 음산한 밤에 나를 찾아오겠소. 그리고 가락산이 아니라면 감히 누가 이런 멋있는 고검을 찬 내공의 고수를 시종으로 데리고 다닐 수 있겠소. 드디어 가락산이 크게 웃었다. 그의 웃음소리마저 음산하게 느껴졌다. 그가 약간 풍자적으로 말했다. 좋아. 육소봉은 과연 육소봉답군. 보는 눈도 정확하고. 육소봉도 따라 웃었다. 별 말씀을 과찬의 말씀이요. 가락산은 웃음을 멈추고 그를 한참 주시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럼 내가 온 목적도 알고 있나? 나는 당신의 입을 통해 직접 그 목적을 듣고 싶소. 나는 자네가 돌아가기를 바라네. 돌아가라니? 어디로 돌아가란 말이오? 가락산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육소봉이 어울리는 곳 화려한 세계 말일세. 휘황찬란한 등불이 밝혀진 술집과 도박장, 그리고 미녀들이 있는 기방에서 왕처럼 군림하는 육소봉. 육소봉은 당연히 그런 곳에 있어야 하네. 육소봉은 침을 삼켰다. 그건 사실이오. 나도 가고 싶소. 하지만 가락산이 그의 말을 잘라버렸다. 하지만 무엇인지 알지. 자네가 요즘 주머니가 궁색하다는 것을. 그래서 내가 노잣돈을 좀 준비해왔지. 이렇게 말한 그가 다시 헛기침을 하자. 빽발이 성성한 노인이 커다란 상자를 짊어진 두 사나이를 데리고 들어왔다. 상자 안에는 눈이 부시는 황금과 백은이 가득 담겨져 있었다. 육소봉은 눈살을 찌푸렸다.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다닌다는 것은 불편한 일이오. 가락산이 말했다. 전표가 편리하다는 것은 나도 알고 있네. 그러나 실물의 금은 보화는 보는 이의 눈을 현란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은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실질적인 물건을 눈앞에 펼쳐놓아야 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으니까. 육소봉도 시인했다. 그것도 일리가 있죠. 가락산이 물었다. 자네는 이것을 받아주겠나? 돈이면 귀신도 부른다는데 내가 거절할 이유가 없잖소. 가락산은 단호하게 물었다. 돌아가겠나? 육소봉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돌아갈 수 없소. 그는 미소를 지으며 다음 말을 이었다. 돈을 내 돈으로 만드느냐 마느냐 하는 것과 돌아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요. 가락산은 웃었다. 그 역시 웃지 말아야 될 상황에서 웃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 금은 보화는 유혹하는 수단에 불과하지. 그는 미소를 지은 채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했다.
자네 같은 사람에겐 물질적인 유혹만으로는 잘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네. 육소봉이 물었다. 그럼 다른 것도 준비했단 말이오? 가락산의 얼굴에 웃음이 거쳤다. 유혹이 불가능하면 위협을 써야 되겠지. 육소봉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은 방법이죠. 그때 흑이인이 갑자기 한 걸음 나섰다. 괜찮지 않소? 육소봉이 물었다. 뭐가? 흑이인이 그의 말을 받았다. 당신은 천하의 명성이 알려져 교제가 광범위해 심지어 황제와도 친분이 있는데 내가 만약 당신을 죽인다면 틀림없이 골머리를 앓게 될 거요. 그래서 날 죽일 생각이 없단 말이오? 그렇소. 육소봉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행이군. 나 역시 죽고 싶은 생각이 없소. 그러나 여의치 않으면 내 검은 검집에서 나올 테고 그렇다면 틀림없이 피를 보게 될 거요. 날 위협하는 거요? 이건 단지 경고에 불과하오. 경고 다음에는 무엇이 있소? 흑이인은 천천히 청동 등잔을 내려놓더니 갑자기 손을 들어 올렸다. 그 순간 창 하는 맑은 금속성이 들렸으며 그의 검이 검집에서 빠져나왔다. 창백한 검은 마치 원수의 붉은 피를 갈망하고 있는 것 같았다. 육소봉은 미동도 하지 않고 그를 쳐다보았다. 과연 보기 드문 명검이군. 흑이인이 말했다. 명검에는 명검수가 적합하지. 육소봉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건 맞는 말이오. 흑이인은 눈알을 부라렸다. 당신은 자신을 위해 한숨을 내쉰 거요? 육소봉이 부인했다. 아니오. 이건 당신을 위한 거요. 당신의 행운을 위한 거죠. 나는 다른 사람이 행운을 얻었다고 생각되면 한숨을 내쉬거든. 흑이인은 갑자기 할 말을 잊은 듯 멍하니 있었다. 육소봉이 다시 말을 이었다. 당신들은 틀림없이 강남에서 왔을 텐데 나의 친구를 만나지 않았으니 커다란 행운을 얻은 거요. 흑이인이 물었다. 만약 당신의 그 친구를 만났다면? 만약 그를 만났다면 보검은 이미 그의 소유가 됐을 거고 당신은 틀림없이 땅속에 묻혔을 거요. 흑이인은 냉랭하게 말했다. 그건 너무 과장됐다고 생각지 않소? 육소봉의 음성은 담담했다. 그 친구가 누군지를 알면 내 말이 결코 과장되지 않았다는 것을 시인할 거요. 흑이인이 물었다. 그가 누구기에? 육소봉이 말했다. 서문치설. 서문치설. 흰눈 같은 장삼자락을 펄럭이며 검 끝에서 뚝뚝 흘러내리는 선혈. 번개 같은 검광. 유성처럼 싸늘한 안광. 검나를 타고 내리는 마지막 한 방울의 피. 흑이인의 표정은 복면으로 가려져 볼 수 없었지만 눈동자가 갑자기 수축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당신은 서문치설이 아니오. 바로 이 순간 그는 검을 뽑았고 무지개 같은 검광과 함께 뼈를 애일 듯한 검기가 전개됐다. 놀라운 힘, 놀라운 정확도, 놀라운 속도였다. 과연 누가 이 번개 같은 일격을 당해낼 수 있을까? 육소봉. 그는 여전히 누워 있었다. 단지 이불 속에서 한 손을 뻗어내 두 손가락으로 상대방의 검날을 살짝 집었을 뿐이다. 이것이야말로 절세무의의 절초였다. 이것이야말로 불가사의한 묘초였다. 그가 두 손가락으로 상대방의 검날을 짚는 순간 검광은 즉시 사라지고 검기도 자취를 감췄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갑자기 지붕이 뚫리며 한 사람이 원숭이처럼 거꾸로 매달려 양손을 번뜩였다. 즉시 37줄기의 싸늘한 광채와 더불어 육소봉을 겨냥한 암기가 빗발치듯 발출되었다. 이건 실로 뜻밖의 기습이었다. 박, 박 하는 소리가 연거푸 들리며 37줄기의 암기는 전부 육소봉이 덮고 있는 솜니불에 꽂혔다. 단지 솜니불에 꽂혔을 뿐이다. 짧은 거리에다 엄청난 힘으로 발출한 암기였지만 뜻밖에도 솜니불을 뚫지 못했다. 흑이인은 자신이 쥐고 있는 검을 한심스런 표정으로 내려다보았고 천정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사람은 한숨을 내쉬었다. 육소봉의 지법이 천하제일이라는 소리는 들어왔지만 내공 또한 이렇게 대단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소.
육소봉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웃고 있었다. 나 역시 내가 이렇게 운이 좋을 줄은 생각지도 못했어. 흑의인이 침착하게 말했다. 이건 운이 아니라 실력이요. 육소봉이 말했다. 실력이 있고 운이 없는 것보다 운이 있고 실력이 좀 모자라는 게 더 좋잖소. 그는 다른 한 손을 내밀어 검나를 어루만졌다. 좋은 검이군. 흑의인이 말했다. 당신은 어떻게 할 거요? 육소봉은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서문치설이 아니요. 검을 돌려줄 것이요. 또한 당신 목숨도 돌려줄 거요. 가락산이 나섰다. 이건 위협이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유혹도 안 되고 위협도 실패했으니 이제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육소봉이 말했다. 그냥 돌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소? 가락산은 그의 말을 못 들은 척했다. 옛말에 영웅은 미인에 약하다는데 귀하는 틀림없는 영웅일세. 그럼 미인은 어디 있지? 미인은 바로 문 밖에 있었다. 바람이 불자 바람결에 여인의 향기가 실려왔다. 손가락이 아주 긴 노인이 구리로 된 등잔에 불을 밝혔다. 그러자 문 밖에서 흰옷을 입은 중년 여인이 자색 옷을 입은 소녀를 부축하고 들어왔다. 이 부인은 키가 늘씬했으며 검은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올렸다. 등불에 비친 그녀의 피부는 마치 소녀처럼 탄력 있어 보였다. 누가 보더라도 그녀가 젊었을 때 상당한 미인이었다는 것쯤은 짐작할 수 있으리라. 지금은 비록 중년이었지만 그래도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매력이 있었다. 경험이 풍부한 남자라면 젊은 여자보다 이런 여인에게 더 관심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그녀가 자색 옷의 소녀 옆에 서 있자 한순간 빛을 잃었다. 소녀에게 눈길이 가자 절로 탄성이 나왔다. 그 아름다움은 말로 형용할 수 없었다. 그녀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치 이른 봄 춘풍이 불 때 호숫가에 잔잔하게 이는 파문처럼 마음을 두근거리게 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들어와 조용히 그곳에 서 있었다. 그리고는 살며시 얼굴을 들어 육소봉을 응시했다. 그 동작은 너무나 조용했다. 육소봉은 온몸이 굳어지는 것 같았고 신체의 일부분에 동요가 왔다. 그녀의 눈동자는 마치 보이지 않는 용암처럼 남자의 욕망을 끌어오르게 했다. 이 소녀를 보자 육소봉은 천하절색이란 어떤 얼굴을 말하는지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다. 가락사는 편안한 자세로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는 육소봉의 얼굴 변화를 지켜보며 만족한 듯 입을 열었다. 그녀는 초초라고 하네.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하지 않는가. 육소봉은 시인했다.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군. 가락산이 말했다. 뭐하니 자네도 그녀를 좋아하는 것 같군. 육소봉은 부인하지 못했다. 가락산은 미소를 지었다. 자네만 좋다면 언제든지 떠나도 좋네. 그녀는 자네를 따라갈 걸세. 금은보화가 든 상자도 함께 가져가게. 육소봉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더러 기다리라고 하시오. 가락산이 물었다. 자네는 언제 떠날 생각인가? 육소봉이 대답했다. 나찰패를 찾으면 즉시 떠날 거요. 가락산은 안색이 변했다. 어떻게 해야 내 청을 들어주겠는가? 자네가 원하는 것이 도대체 뭔가? 육소봉은 눈동자를 한번 굴렸다. 나는 원래 원하는 것이 없었는데 지금은 한 가지 생각이 났소. 뭔가? 육소봉은 담담하게 말했다. 사공적성의 코를 원하오. 가락산은 멍해졌다. 황금과 미인도 마다하면서 왜 하필 그의 코를 원하는가? 코가 없는 사공적성도 과연 거드름을 피우며 남을 겁줄 수 있는지 보고 싶기 때문이요. 가락산은 그를 뚫어지게 주시하더니 갑자기 큰 소리로 웃었다. 그의 웃음소리가 변해 있었다. 호탕한 웃음소리였다. 좋아. 역시 대단하군. 내가 아무리 술수를 써도 자네에겐 통하지 않는군. 그런데 자네는 어떻게 알아보았나? 이 말은 자신이 사공적성이란 것을 시인하는 거나 다름이 없었다. 육소봉은 여전히 태연하게 말했다. 나는 냄새를 맡고 알았소. 사공적성이 물었다. 나에게 무슨 냄새가 나는데?
육소봉이 말했다. 큰 도적이든 작은 도적이든 모두 도적 냄새가 나는 것은 마찬가지지. 하물며 당신은 도적들 중에서도 왕이고 도적 중에서도 큰 도적이니 그 냄새를 감출 수가 있겠소. 더군다나 뭔가 당신처럼 뛰어난 도적이 아니면 내가 아무리 인사불성으로 취했다 하더라도 내 방에 몰래 들어와 내 옷을 훔쳐가지는 못했을 거요. 사실 그의 옷은 침상머리에 있었는데 지금은 보이지 않았다. 사공적성이 웃으며 말했다. 나는 자네가 계속 침상에 누워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치웠지 결코 훔쳐간 것은 아니네. 그럼 내 목은 가져갈 생각이 없었소? 자네 머리통은 너무 커서 몸에 지니고 다니자니 너무 무거울 것 같고 집에 두자니 자리만 차지할 뿐이네. 그럼 원하는 것이 무엇이오? 자네를 보고 싶을 뿐이네. 이젠 충분히 봤잖소? 사공적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자네를 보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지. 나는 단지 한 번 본 것으로 만족하지. 또다시 보게 되면 비위가 뒤틀릴 거야. 육소봉은 의아해졌다. 그럼 누가 날 보고 싶어 하오? 가락산이지. 육소봉은 미간을 찌푸렸다. 진짜 가락산 말이오? 사공적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눈썹이 4개 달린 괴물이 대체 어떻게 생겼으며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보고 싶다고 했네. 그럼 왜 직접 와서 보지 않소? 그도 왔지. 육소봉은 눈썹을 치떴다. 바로 이 방 안에 있단 말이오? 사공적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네. 자네가 과연 그를 알아볼지 모르겠군. 방 안에는 모두 9명이 있었다. 사공적성과 육소봉 외에 고검을 찬 흑이인, 천정에 대롱대롱 매달린 암기의 고수, 또 한 사람은 손가락이 긴 노인과 자색 옷의 소녀, 그리고 중년 부인과 상자를 들고 들어온 두 사나이였다. 이 7명 중에 과연 누가 진짜 가락산일까? 육소봉은 흑이인을 위아래로 훑어보고 나서 입을 열었다. 당신은 고검을 차고 무공도 상당한 경지에 도달해 있고 또 복면을 하고 있으니 당신이 가락산이 아니오? 흑이인은 미동도 하지 않고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육소봉은 스스로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 없지. 흑이인은 갑자기 궁금한 듯 입을 열었다. 어째서 그럴 리 없다는 거지? 육소봉이 대답했다. 당신은 검법은 비록 날카롭지만 패기가 부족하오. 흑이인은 날카롭게 물었다. 그럼 가락산의 검에는 패기가 있단 말인가? 육소봉은 단호하게 말했다. 만약 패기가 없다면 그가 왕년의 사해를 웅패하고 군호들을 호령할 수 있었겠소. 흑이인은 입을 다물었다. 육소봉은 천정에 매달려 있는 암기의 고수를 훑어보았다. 육소봉은 잠시 그를 쏘아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역시 가락산은 아니군. 천정에 매달린 사나이가 기분이 나쁜 듯 소리쳤다. 이유가 뭐요? 육소봉이 대답했다. 가락산 같은 인물이라면 절대 지붕 위에서 원숭이처럼 거꾸로 매달려 있는 허술함은 보이지 않을 테니까. 암기의 고수도 입을 다물었다. 다음에는 손톱을 길게 기른 노인 차례였다. 당신의 신분으로 보아 손톱을 길게 기른 것은 어울리지 않소. 조금 전에 등잔의 심지를 높일 때 사용했던 그 은으로 만든 귀이개는 비단 정교하게 만들어졌을 뿐 아니라 강호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 독의 유무를 확인할 때 흔히 사용하는 거요. 그리고 당신의 눈빛으로 보아 내공도 상당한 경지에 도달한 것 같소. 노인은 안색 하나 변하지 않았다. 그럼 자네는 내가 가락산이라고 생각하나? 당신도 아닌 것 같군. 어째서지? 당신은 그럴 자격이 없소. 이번에는 노인의 안색이 변했다. 그럴 자격이 없다니. 육소봉은 서슴지 않고 말했다. 가락산은 왕년의 바다를 주름잡았소. 지금도 그는 상당한 권력과 부를 누리고 있어. 그의 음식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는 당연히 아랫사람의 일이요. 그 자신이 굳이 독을 시험하는 잡동사니를 가지고 다닐 리가 없소. 노인도 입을 다물어 버렸다. 상자를 가지고 들어온 두 사나이는 더욱 가락산일 리가 없었다.
그들은 생김새와 손이 거칠고 어느 면으로 보나 군호들을 호령할 만한 기질이 엿보이지 않았다. 지금 육소봉은 자색 옷의 소녀를 응시하고 있었다. 사공적성이 입을 열었다. 그녀가 가락산이라고 생각하나? 육소봉은 자색 옷의 소녀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며 말했다. 그녀는 가능성이 있어. 사공적성은 눈이 휘둥그레지며 소리쳤다. 그녀가 가능성이 있다니? 육소봉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의 아름다움과 매력은 문남자들을 굴복시켜 좌지우지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요. 그러나 애석하게도. 사공적성이 물었다. 애석하게도 뭔가? 육소봉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녀의 나이가 너무 어린 것 같소. 가락산의 딸이라면 몰라도 가락산은 아닐 거요. 사공적성은 육소봉을 쳐다보며 감탄하는 빛을 감추지 못했다. 그렇다면 이제 한 사람밖에 남지 않았군. 남은 것은 중년 부인이었다. 그렇다면 그녀가 가락산이란 말인가? 가능성이 있어. 육소봉은 중년 부인을 응시한 채 다음 말을 이었다. 가락산은 30년 전에 바다를 주름잡았어. 그는 지금 최소한 60세는 되었을 거요. 중년 부인은 보기에 기껏해야 40살 정도 되어 보였다. 육소봉은 다시 말을 이었다. 소문에 의하면 가락산은 힘이 세고 매우 용맹하여. 왕년에 바다에서 패권 다툼을 할 때는 수십 명을 단지 그 혼자서 단숨에 해치우곤 했다 하오. 중년 부인은 우아하고 또한 연약해 보였다. 사공적성은 미소를 지었다. 자네의 말은 다 맞네. 하지만 중요한 일을 잊고 있네. 육소봉은 의아했다. 잊고 있다니요? 사공적성은 넌지시 말했다. 가락산이 남자라는 건 말일세. 한데 지금 저 부인은 연약한 여자 아닌가. 그 점은 별로 중요하지 않소. 이번엔 사공적성이 멍해지는 것 같았다. 무슨 의미요? 육소봉도 태연히 말했다. 지금 강호에는 변장술에 능통한 사람이 갈수록 많아지는 것 같소. 남자가 여장을 하고 여자가 남장을 하는 것은 별로 대수로운 일이 아니오. 사공적성은 다그치듯 물었다. 어쨌든 자네는 그녀가 가락산이라고 생각하나? 육소봉은 설레설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녀 역시 가락산이 아닌 것 같소. 사공적성의 눈빛이 빛났다. 그렇다면 누구란 말인가? 가락산은 틀림없이 이 방 안에 있네. 이들 7사람이 전부 가락산이 아니라면 그럼 틀림없이 있다는 가락산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육소봉은 빙긋이 웃었다. 당신은 마지막 말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사공적성이 그의 말을 잘랐다. 무슨 마지막 말? 내가 무슨 말을 잘못했던가? 육소봉은 태연하게 대답했다. 당신도 알다시피 세상만사는 변화가 많은 법이요.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발생하고 절대 해낼 수 없는 일도 해내는 경우가 많소. 심지어 상전도 벽해로 변하는데 더군다나 다른 일이야. 사공적성이 그의 말꼬리를 물었다. 그래서? 육소봉은 태연하게 말을 이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절대 가락산일 리가 없어야 하는데 뜻밖에도 그녀가 가락산일 줄이야. 사공적성은 눈꼬리를 치켰다. 그럼 그녀가 원래 남자인데 여장을 하고 있단 말인가? 육소봉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사공적성은 당치도 않다는 표정이었다. 가락산은 바다를 주름잡고 해적들은 그의 이름만 들어도 혼비백산하는데 만약 그가 여자처럼 나약하고 부드럽다면 어떻게 그 거칠은 해적들을 굴복시킬 수 있었겠는가? 당신은 어쩌면 그가 왕년에 가졌던 별명을 잊었을지 모르지만 나는 잊지 않고 있어. 사공적성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뭔가 철면용왕이란 벼로가 있었죠. 지난날의 명장 적청도 전쟁터에 나갈 때는 항상 얼굴에 징그러운 청동가면을 썼었소.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적청은 원래 미남자였소. 그는 자신의 용모로는 상대방에게 위압감을 줄 수 없다는 판단 아래 그런 징그러운 가면을 썼던 것이요. 아마 가락산도 그랬을 거요. 사공적성은 아무 말도 못하고 듣고만 있었다.
이때 중년 부인이 한숨을 내쉬며 앞으로 나섰다. 추리력이 아주 대단하군. 육소봉은 그녀의 말을 받았다. 그리 대단한 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형편없지도 않소. 중년 부인은 육소봉을 쏘아보고 있었다. 그래, 내가 바로 가락산이다. 왕년의 철면용왕이었고 지금은 강남선사라고들 부르지. 신분을 밝힌 가락산의 그 부드럽던 얼굴은 즉시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했다. 그리고 눈동자에서도 칼날처럼 광채가 뿜어져 나왔다.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뀐 것이다. 그의 차림새와 얼굴은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표정과 풍기는 느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그것은 마치 이미 검집에서 벗어난 검처럼 어떤 살기를 품고 있었다. 살인을 밥 먹듯이 하던 무림의 대호, 그에게서 이런 살기가 풍기는 것은 당연한 이치였던 것이다. 그는 육소봉을 응시하며 다시 차갑게 말했다. 내가 나를 알아보다니. 육소봉이 대답했다. 바로 그녀 때문이요. 그는 틈틈이 초초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눈동자에는 열정과 선망의 빛이 역력했다. 그 순간 가락산의 눈빛이 분노로 변했다. 뭐라고? 그녀 때문이라고? 그녀가 암시를 했단 말이냐? 가락산의 변하는 표정을 보고 육소봉은 유쾌하게 웃으며 넉살 좋게 이죽거렸다. 굳이 그렇게 말한다면 그렇다고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녀가 여기 없었다면 당신이 가락산이란 것을 도저히 알 수 없었을 테니까. 초초의 어깨에 올려져 있던 그의 손에 갑자기 힘이 주어졌다. 초초의 아름답던 얼굴이 즉시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육소봉은 절로 한숨이 나왔다. 이제서야 그는 그들이 어떤 관계인지 확실히 알 수가 있었다. 흉악하고 교활한 늙은 여우와 힘없고 가냘픈 토끼, 탐욕스러운 독수리에게 잡힌 한 마리 가엾은 앵무새. 그는 초초가 고통스러워하는 표정을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었다. 그녀 잘못이 아니오. 그녀 같은 여인이라면 어딜 가더라도 모든 남자들의 시선을 집중시킬 것이오. 가락산은 냉소를 날렸다. 흥! 육소봉은 설명했다. 하지만 이곳의 남자들은 한 번도 그녀에게 눈길을 주지 않더군.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소? 그녀의 아름다움보다는 당신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서였을 거요. 그래서 가락산이 신경질적으로 그의 말을 재촉했다. 그래서 무엇이란 말이냐? 육소봉이 말했다. 그래서 나는 생각해보았소. 여기 모인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신감이 있는 남자들인데 왜 당신을 두려워하는지. 당신이 바로 살인을 밥 먹듯 하는 가락산이 아닐까 하는데 생각이 미친 것이오. 가락산은 갑자기 대소를 터뜨렸다. 좋아. 말 한번 잘했군. 육소봉도 맞장구를 쳤다.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한다 해도 당신은 내 말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러 온 것 같은데. 가락산이 말했다. 잘도 아는군. 육소봉이 말했다. 이제 봤으니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당신이 보기에 나는 어떤 사람 같소? 가락산은 잠시 그를 응시하더니 천천히 말했다. 너는 똑똑한 사람이다. 육소봉은 웃었다. 과히 듣기 싫은 소리는 아니군요. 가락산의 표정은 더없이 진지했다. 너는 똑똑할 뿐만 아니라 의지도 강한 것 같다. 어떤 것으로도 너에게 타격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육소봉이 마음을 먹으면 어떤 것도 해낼 수 있다는 것도 알았지. 육소봉은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다. 정확하게 봤군요. 가락산이 말했다. 너와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반면 무서운 적이 될 수도 있다. 그는 칼날처럼 예리한 눈빛으로 육소봉을 응시하면서 말을 이었다. 한데 애석하게도 넌 나의 친구가 아니다. 무서운 적이 될 수밖에 없으니 죽어줘야겠어. 육소봉은 전혀 동요하는 빛이 없었다. 꼭 죽어줘야 한단 말이오? 가락산이 냉랭하게 말했다. 그렇다. 밤은 깊었다. 바람은 더욱 차가웠다. 흑이인은 여전히 그곳에 서 있었고 백발이 성성한 노인은 한가롭게 손톱을 가다듬고 있었다. 친정에 매달려 있던 사람은 어느새 땅에 내려와 있었다.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은 채 가락산이 말했다. 너는 확실히 정확하게 보았다. 그들 세 사람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조금 전에 너는 셋째의 살수검을 받아내고 둘째의 만천하우 암기 수법을 피했지만 마지까지 합세하면 아마 상황이 달라질 것이다. 육소봉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을 쳐다보았다. 마지는 바로 당신이오? 백발 노인은 냉소를 날리며 긴 손톱이 달린 중지를 살짝 퉁겼다. 그러자 예리한 파공음이 들리며 7, 8자 떨어진 창호지에 구멍이 뚫렸다. 그의 손톱이 만약 사람 몸에 적중되었다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 육소봉은 절로 환호성이 나왔다. 역시 대단하군요. 훌륭한 탄지신통이요. 화산파의 절기는 과연 듣던 대로군요. 노인은 냉랭하게 말했다. 자네 관찰력도 대단하군. 육소봉은 한숨을 내쉬었다. 공동파의 살수검, 신심당 문화의 만천하우. 게다가 화산파의 탄지신통까지 합세한다면 난 정말 죽게 될지도 모르겠군요. 사공적성이 옆에서 비웃었다. 다른 사람은 자네의 관찰력이 대단하다는데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네. 육소봉은 의아했다. 사공적성은 입가에 냉소를 지었다. 자네는 단지 그들 세 사람의 무공 내력만 알고 있을 뿐 이곳에 무서운 사람이 2명 더 있다는 것은 모르고 있으니. 육소봉은 태어냈다. 모르고 있지 않소. 사공적성의 눈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나까지 포함시켰나? 육소봉은 고개를 내둘렀다. 그렇지 않소. 왜지? 나는 당신의 눈빛만 보아도 알 수 있소. 당신은 조금도 무섭지 않고 오히려 사랑스럽소. 사공적성은 웃었다. 육소봉은 정말 사랑스럽다는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내가 이런 말을 해서 뜻밖이요? 사공적성이 그의 말을 받았다. 나는 자네가 초초낭자를 무서운 사람으로 꼽고 있다는 것이 뜻밖이네. 육소봉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녀 또한 사랑스런 일면이 없지 않다는 것은 그녀를 보는 사람이라면 다 알지요. 사랑스런 사람의 일면에는 무서움이 도사리고 있다는 말일까? 이 말은 어딘가 모순이 있는 것 같지만 당신이 만약 진정으로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아마 이해하게 될 것이다. 사공적성이 말했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 육소봉이 물었다. 무슨 말이오? 사랑스런 여인은 탈명추혼이란 말을. 육소봉은 절로 초초에게 시선이 옮겨졌다. 그는 부인하고 싶었다. 나는 그녀가 목숨을 빼앗아 혼을 따라다니리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소. 초초가 생긋이 웃었다. 그녀의 웃음은 활짝 핀 봄꽃 같았지만 출수는 살모사보다 더 악랄했다. 그녀는 달콤하게 웃는 순간 출수를 한 것이다. 금광이 번뜩이며 정광석화와도 같이 내려 꽂혔다. 노린 곳은 육소봉의 목줄기였고 그녀가 사용한 무기는 머리에 꽂고 있던 금비녀였다. 육소봉은 자신의 특기를 발휘해 상대방의 무기를 집으려고 했다. 그의 출수는 절대 빗나가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손을 뻗자마자 즉시 걷어들여야 했다. 번뜩이는 금비녀에는 무수한 가시가 박혀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가 손으로 집으면 금비녀는 그의 수중에 들어오겠지만 예리한 가시들은 영락없이 그의 손을 찌를 것이다. 가시에는 당연히 독이 있을 것이다. 그의 적수는 이미 여러 번 이 방법을 사용했을 것이다. 초초는 첫 번째가 아니다. 육소봉이 오늘날까지 멀쩡히 살아있을 수 있는 것은 단지 운이 좋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의 눈은 빠르고 반응은 더욱 빨랐다. 손을 거두면서 몸은 미끄러져 금비녀는 아슬아슬하게 그의 목 앞을 스치고 지나갔다. 초초는 손목을 꺾으면서 다시 한번 잽싸게 출수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그녀는 27초씩을 전개했다. 모든 초식의 각도는 상대방의 회로를 봉쇄하는 동시에 급소를 노린 것이다. 이 아름다운 낭자의 금비녀는 흑이인의 날카로운 검에 비교해도 훨씬 더 냉혹했다. 하지만 그녀의 상대는 애석하게도 육소봉이었다. 그녀의 출수가 제 아무리 빠르다 해도 육소봉의 피하는 속도를 따라잡지는 못했다.
그녀는 27초씩을 전개했는데 육소봉은 26초씩을 피하고 손을 떨쳐내 그녀의 보드라운 손목을 낚아챘다. 손목은 절단되지 않았다. 육소봉은 원래 미인에게 약했다. 그가 어찌 몰인정하게 손목을 절단할 수 있겠는가? 한데 상대방은 몰인정했다. 그녀는 그 찰나에 육소봉의 음낭을 걷어찼다. 이것은 정말 숙녀가 전개할 초식이 아니었다. 이렇게 아름답고 젊은 여자가 이런 악랄한 초식을 전개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나 육소봉은 민첩했다. 그는 짐작이라도 했다는 듯 상대방의 손목을 살짝 비틀어 힘껏 던져버렸다. 초초의 몸은 허공에 붕 떴다가 가락산의 품 안에 떨어졌다. 가락산은 눈살을 찌푸리며 그녀를 부축해 일으켰다. 다치지 않았느냐? 아주 부드러운 음성이었다. 초초는 고개를 저으며 그의 품에서 빠져나왔다. 순간이었다. 초초는 다시 손을 떨쳤다. 그녀의 손에 든 금비녀가 금광을 발휘했다. 금비녀는 가락산의 가슴에 꽂혔다. 육소봉으로서는 뜻밖의 상황이었다. 가락산은 더욱 꿈에도 생각지 못한 기습이었다. 기습은 치명적이었다. 가락산은 역시 불가일세에 효웅다웠다. 이 위기의 순간에도 출수하여 초초의 목을 움켜잡았다. 너무나 놀란 초초의 안색이 창백하게 변했다. 가락산은 손에 힘을 주며 징그럽게 웃었다. 더러운 것, 내가 감히. 그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긴 손톱이 그의 옥침혈을 파고들었다. 이 또한 치명적인 일격이었다. 가락산은 손을 풀고 사자같이 울부짖으며 노인에게 덮쳐갔다. 그러나 그 순간 다시 예리한 파공음이 일며 13개의 은빛 암기가 그의 등줄기에 박혔다. 동시에 창백한 검도 번뜩이더니 그의 옆구리를 찔렀다. 네 사람은 동시에 공격을 가한 후 방 구석 쪽으로 물러났다. 검은 뽑혀졌고 선혈을 흘리면서도 그는 아직 쓰러지지 않았다. 그의 준수하던 얼굴은 마귀처럼 일그러졌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간신히 입을 열었다. 나를 왜 해? 검을 쥐고 있는 흑의인의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왔다. 그의 몸은 떨고 있었다. 백발노인과 암기의 명수도 떨고 있었다. 모두들 떨고 있는데 초초만은 냉랭하게 그를 노려보며 소리쳤다. 아직도 우리가 왜 이래야만 했는지 모른단 말이냐? 가락산은 약하게 고개를 저었다. 모르게. 그의 음성은 들릴 듯 말 듯 했다. 그는 알 수 없었다. 죽는 순간까지 자신이 왜 가장 가까이 지내던 사람 손에 죽어야 했는지. 등불은 차츰 기운을 잃어가고 있었다. 방 안은 고요했다. 숨 쉬는 소리와 심장의 고동 소리만 들릴 뿐. 가락산은 자신이 흘린 피 속에 쓰러져 있었다. 그는 홀연히 나타났으며 홀연히 죽은 것이다. 육소봉은 자신의 손에도 식은땀이 쥐어져 있는 것을 알았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초초였다. 여인의 혀는 역시 천성적으로 가볍고 날렵한 탓이리라. 그녀는 몸을 돌려 육소봉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우리가 왜 그를 죽였는지 당신은 아시나요? 육소봉은 고개를 저었다. 심지어 가락산 자신까지도 모르는 이유를 육소봉이 어찌 알겠는가. 초초는 눈꼬리를 살짝 치키며 다시 물었다. 우리가 왜 그를 죽였는지 전혀 짐작이 가지 않는단 말인가요? 육소봉은 속으로 생각을 굴렸다. 서로 어울리지 않는 인연은 비극적인 종말을 맞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도 익히 알고 있는 바이다. 그러나 육소봉은 상대방의 입을 통해 직접 듣고 싶었다. 초초의 얼굴에는 과연 비애가 띄워졌다. 그러나 이내 분노로 바뀌었다. 그는 폭력으로 나를 차지했어요. 나를 놀이개로 삼아 짐승처럼 굴었어요. 그리고 저들 세 사람의 약점을 잡아 노예처럼 부렸죠. 우린 벌써부터 그를 증오했지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지요. 가락산은 의심할 나위도 없이 비인간적인 인물이었다. 죽일 수 있는 확실한 기회가 아니면 당연히 아무도 경거망동할 수 없었을 것이다. 육소봉이 말했다. 내가 당신들에게 좋은 기회를 만들어준 거군요. 초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에게 고마워하고 있으며 또한 보답할 생각이에요. 육소봉은 미소 지었다. 보답이란 말이 여인의 입을 통해 나왔을 때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그런데 초초의 태도는 매우 엄숙했다. 당신이 나찰패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이 아직 아무 근거도 찾지 못했다는 것도 알고, 나찰패에 대해서만은 아마 우리가 당신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요? 당신이 원한다면 우린 최선을 다해 당신을 도와줄 거예요. 어떻게 도와줄 거요? 초초는 금은보화가 가득 담겨진 상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런 상자가 마차에 아직 12개가 더 있어요. 이하는 가락산이 이미 죽은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가락산의 모습을 본 적도 없죠. 그러니 육소봉이 다음 말을 이었다. 그러니 내가 가락산으로 위장해 이 돈으로 이하에게서 나찰패를 산다면 전혀 힘들이지 않고 손에 넣을 수가 있겠군요. 초초는 한숨을 내쉬었다. 가락산은 가끔 착각 속에 빠져 살았지만 한 가지만은 정확하게 봤군요. 당신이 똑똑하다는 것. 육소봉은 쓴웃음을 지었다. 아무리 똑똑해도 지금 당신들이 왜 이러는지는 모르겠소. 초초는 잠시 생각을 굴리더니 입을 열었다. 가락산이 우리 손에 죽었다는 사실이 누설되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의 제자들이 복수할까봐 겁나서 그렇소? 초초가 웃었다. 그를 위해 복수할 제자는 없을 거예요. 단지 육소봉이 그녀의 말을 받았다. 그는 돈이 아주 많고 유산도 아주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적도 많을 거요. 초초는 가느다랗게 한숨을 내쉬었다. 당신은 역시 똑똑하군요. 육소봉이 말했다. 당신들은 나를 죽여 입을 봉할 자신도 없고 또한 이 비밀이 누설되는 것도 원치 않으니 나를 매수하는 수밖에 없겠군요. 초초가 눈을 깜빡이면서 다그쳐 물었다. 우린 서로 도울 수 있어요. 육소봉은 쓴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이곳에는 눈 있는 사람이 나뿐만이 아니고 입 있는 사람도 나뿐만이 아니오. 초초가 말했다.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있는 사람은 다 우리 편이니까. 단지 사공대역. 그녀가 사공적성에게 시선을 돌리자 사공적성이 그녀의 말을 가로챘다. 나는 대엽이 아니라 대적이지. 초초가 매혹적인 눈길을 보냈다. 우리는 사공대적이 육소봉의 친구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육소봉이 만약 승낙한다면 그는 절대 반기를 들고 나오진 않을 거예요. 사공적성은 눈을 부라렸다. 나는 겸손한 표현으로 나를 대적이라고 했는데 초초마저 나를 대적이라고 부르다니. 초초는 생긋이 웃었다. 나는 당신의 의사를 존중해 주었을 뿐이에요. 사공적성은 너털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역시 남자였다. 아름다운 여인 앞에서 남자는 너그러워지기 마련이다. 초초는 자신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매우 자신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사공적성을 곱게 흘겨보며 입을 열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떻죠? 사공적성이 말했다. 사공대적은 육소봉의 친구가 아니니 언제든지 그를 배신할 수가 있지. 하지만 귀찮은 일을 자초하고 싶지는 않네. 특히 이런 종류의 귀찮은 일은. 초초가 얼른 그의 말을 받았다. 당신도 승낙을 하시는 거죠? 사공적성은 그녀를 쳐다보며 말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지. 초초는 눈동자를 굴리며 의미 있는 웃음을 지었다. 무슨 조건이죠? 혹시 초초의 아름다운 몸을 원하나요? 이 말은 조금 전에 그녀가 육소봉의 음낭을 걷어찬 것보다 더욱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었다. 사공적성은 껄껄 웃으며 말을 받았다. 아마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걸. 나도 초초처럼 아름다운 여인과 잠자리를 같이 한다면 좋겠지만 며칠 못 가서 심장의 고동이 멎게 되어 죽을 거요. 초초는 물었다. 그럼 무얼 원하죠? 사공적성이 진지하게 말했다. 나찰패를 수중에 넣으면 그 4명의 여인을 놓아주게. 초초는 눈알을 굴렸다. 당신이 말하는 4명의 여인은 이하 그들인가요? 사공적성이 고개를 끄덕였다.
초초의 안색이 금세 변했다. 당신은 왜 그녀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녀들과 무슨 특별한 관계라도 가졌나요? 사공적성은 어이가 없다는 듯 고개를 내둘렀다. 초초는 아름다운 숙녀인데 말투는 왜 그 모양이지? 초초가 생긋이 웃었다. 나는 원래 자극적인 말을 좋아해요. 사공적성이 한숨을 내쉬었다. 내 조건을 받아줄 건가 그것만 말해보게. 초초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히 받아들여야죠. 사공적성은 즉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육소봉에게 손을 들어 보였다. 내 볼일은 끝난 것 같네. 잘 있게. 육소봉이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잠깐, 내 옷은 어디 있죠? 사공적성이 빙긋이 웃었다. 방 안에 이런 미인이 있는데 옷을 찾아 무얼 하려고? 자네는 그렇게도 미련한가? 그는 크게 웃으며 몸을 솟구쳤다. 그의 웃음소리는 꼬리를 남기고 창문을 뚫고 나가더니 삽시간에 웃음소리가 30장 밖에서 들려왔다. 다른 사람들은 이미 자리를 뜨고 방 안에는 단 2사람만 남아 있었다. 육소봉은 여전히 침상에 누워 있었고 초초는 그의 발끝에 서 있었다. 그녀는 겉보기에는 아주 얌전한 요조 숙녀 같은데 한마디 불쑥 내뱉은 말이 또다시 육소봉을 놀라게 했다. 당신은 날 원하고 있죠? 당신도 틀림없이 날 원하고 있을 거예요. 육소봉은 어이가 없었으나 부인할 수도 없었다. 그 또한 남자임에 틀림없었다. 당신은 역시 아름답소. 초초는 그를 주시하며 매혹적으로 웃었다. 그녀의 웃음에는 그윽한 의미가 담겨 있었다. 아름다움은 언제나 자신감을 주죠. 나는 이미 당신의 마음을 읽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렇게 쉽게는 안 될걸요. 침상에 그대로 누워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살며시 몸을 돌리더니 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리고는 손을 흔들며 말했다. 우리 내일 만나요. 쾅 하는 소리가 들리며 문은 닫혔다. 육소봉은 눈을 멀거니 뜨고 멍청이 있었다.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할까? 왜 이렇게 일이 이상하게 됐을까? 그런데 이것보다 더 이상한 일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줄은 그는 전혀 생각지 못했다.